자, 오늘 이 시간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는 등차 수열을 배웠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등비 수열을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등비 수열이 뭔지, 등비 수열의 정의와 두 번째, 등비 수열로 주어진 수열의 합, 뭐라고 등비 수열로 주어진 수열의 합, 그리고 등비 수열의 활용 문제 중에서 이렇게 원리합계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도대체 원리합계가 무엇이고 언제 원리합계를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등비 수열이 뭔지, 등비 수열로 주어진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과 그리고 등비 수열 문제에서 단골로 나오게 되는 원리합계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다고요. 됐죠?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등비 수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웠었고 오늘은 새로운 수열, 무슨 수열? 등비 수열에 대해서 무슨 수열? 등비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잠시만요. 자, 갑시다. 자, 먼저 등비 수열의 정의 쭉 읽어봤더니 등비, 요 말 자체에 등비 수열이 뭔가가 보이지 않아? 등비, 비가 같대. 뭐라고? 비가 같다고요. 이 얘기는 첫 번째 항부터 차례대로 뭐라고? 첫 번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부를 거야. 뭐 한다고? 첫 번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어떤 숫자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뭐라고 부르겠다? 등비 수열이라고 부르겠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뭐 첫 번째 항 이렇게 2가 나왔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3을 곱할 거야. 2 곱하기 얼마? 이렇게 3. 또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항도 두 번째 항에다 이렇게 3을 곱할 거야. 2 곱하기 얼마? 3의 제곱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네 번째 항도 세 번째 항에다가 3을 곱할 거야. 2 곱하기 얼마? 이렇게 3의 몇 제곱? 이렇게 4제곱. 3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수를 곱해가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얘를 등비 수열이라고 부르겠다. 자, 이때 등비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인데 등비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 자, 이렇게 곱해지는 요 일정한 수를 우리가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공비라고 부르자. 공비가 뭐라고? 등비 수열에서 곱해지는 그 일정한 수가 공비인데 얘가 등비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다.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공차였었지. 하지만 등비 수열에서 뭐라고? 등비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뭐다? 공비다. 뭐라고? 공비. 됐죠? 공비. 공비를 간단하게 이렇게 R로 쓰기로 하고 공비는 R, 요 R로 쓰기로 하고 R은 뭐의 약자냐면 이렇게 레이쇼. 뭐인 쇼? 이렇게 레이쇼. 이 녀석의 줄임말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을 찾아보도록 하자고. 우리는 일반항이 왜 중요한지 알고 있죠? 우리는 일반항이 주어진 수열의 어떤 규칙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주어진 등비 수열에서 첫 번째 항 이렇게 A라고 나와 있다면서. 자, 첫 번째 항 A 나왔으니까 첫 번째 항 A. 두 번째 항은 뭐가 될까?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두 번째 항의 모양은 이렇게 A에 R이 돼버리겠지. 그럼 세 번째 항은 R을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A에 얼마? R에 이렇게 제곱 나올 거 아니냐. 그럼 네 번째 항은 R을 한 번 더 곱해라. 얼마? A 얼마? R에 몇 제곱? 세제곱 쓰면 되겠죠. 점점점 어디까지요? 우리는 일반항의 모양이 n번째 항을 의미하는 거니까 n번째 항의 모양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A 곱하기 얼마? R에 몇 제곱? n제곱이 아니라 n 빼기 1제곱. 가능할까요? 왜 n제곱이 아니라 n 빼기 1제곱이 나오는지도 이해가 되겠지. 이게 뭐라고?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다. 자, 설마 까먹진 않았겠지만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도 기억하고 있죠?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등차수의 일반항 AN의 모양이 뭐가 나온다? AN의 모양은 이렇게 역시 첫 번째 항에다가 얼마? 플러스 이렇게 n-1에다가 얼마? 공차 d까지 곱한 거 기억난다고 해줘. 가능하지요? 자, 그 밑에 녀석은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이 나왔대. 뭐라고? 요 뒷부분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요 뒷부분은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 등비 수열의 정의를 잘 생각을 해봐. 등비 수열은 일정한 값을 곱해서 그 다음 번째 항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n 플러스 1번 장은 요 앞에 있는 요 n번 장에다가 일정한 값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값이 공비 r이라면서, 그럼 n번 장과 n 플러스 1번 장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을 하게 되겠지. 인정. 자, 네 번째 것도 가볼까요? 네 번째 거는 등비중앙. 왠지 요 단어는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도 한번 했던 것 같지 않아?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무슨 중앙? 등차 중앙. 기억나? 그럼 등비중앙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렇게 A와 B와 C가 어떤 수열일 때 얘가 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일 때 뭐라고? A와 B와 C가 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일 때 요 수열의 요 가운데에 주어진 요 항, 요 B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A와 B의 등비 중항, 등비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 그래서 중항, 등비 수열의 중항이니까 등비 중항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B가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이런 관계가 있겠지. 잘 봐라잉. 자, A와 B와 C가 이렇게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어떤 수열? 등비 수열. 이렇게 A가 있다면서 뭐가 있다면서? B가 있다면서 뭐가 C가 있다면서. 근데 생각을 해봐. 등비 수열은 뭐가 일정하다고? 그 B가 일정한 거라면서. 그리고 그 B를 우리가 공비라고 불렀잖아. 그럼 요 B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뭐로 나눈 거? 요 B를 이렇게 A로 나눈 거다. 뭐라고? 요 B의 값은 이렇게 C를 뭐로 나눈 거다? 이렇게 B로 나눈 거다. 따라서 요 관계식을 정리했더니 B의 제곱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A 곱하기 C 이런 식이 나오게 된다. 괜찮을까요? A와 B와 C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식이 있으면은 A, B, C는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 등비수열. 무슨 수열?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리얼리? 진짜? 자, 그랬더니 그 옆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만들어지는 과정, 우리는 방금 요 등비 중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방금 했고 또 뭐랑 연결시키자고? 응? 갑자기 생뚱맞게 평균과 연결시키자고? 우리는 지금 수열을 배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 B의 모양을 봤더니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B는 어떻게 쓸 수 있는데? 저 제곱을 없애니까 루트에 얼마 이렇게 A와 C, A 곱하기 C로 바꿔 쓸 수 있잖아. 이거 많이 보던 거잖아. 얘는 우리가 배웠던 무슨 평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기하 평균, 무슨 평균? 이렇게 기하 평균과 관련이 있는 거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등차 중앙은 산술 평균과 관련이 있었고 지금 배우는 등비 중앙은 뭐랑 관련이 있다? 그렇지. 얘는 기하 평균과 관련이 있다. 여기까지만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지? 자, 그 왼쪽으로 이동. 자, 이번에는 등비 수열의 합을 한번 구해보자. 자, 첫 번째 항이 이렇게 A라고 주어져 있고 공비가 얼마짜리? 자, 첫 번째 항이 A라고 나와 있고 공비가 이렇게 R짜리인 등비수열에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나왔을 때 이거를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잘 봐봐. 자, SN 얘 의미가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얼마?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1 곱하기 R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A1 얼마 이렇게 R의 제곱 쓸 수가 있겠네. 쭉 가서 점점점 어디까지 갈 수 있다? n번째 항까지 더할 거니까 n번째 항의 모양은 A1 곱하기 R의 몇 제곱? n 빼기 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나타내는 기호다. 자, 근데 여기다가 뭘 곱할 거냐면 양변에다가 이렇게 r을 곱할 거야. 뭘 곱한다고? r. r이 뭔데? r은 주어진 수열의 공비잖아. 자, 양변에다가 r을 곱하면서 한 칸씩 밀렸어. 뭐라고요? 이렇게 r 곱하기 sn 쓰고 오른쪽은 양변에다가 r을 곱하면서 한 칸씩 밀렸어. 뭐라고요? 한 칸씩 밀렸으라고. 뭐라고? 한 칸씩 밀려서. 이렇게 밀려서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한 칸씩 밀려서 쓰라고. 어떻게 쓰라고? 한 칸씩 밀려서 이렇게 어떻게 쓰라고? 한 칸씩 밀려서 쓰겠습니다. 자, r을 곱하니까 첫 번째는 뭐가 나온다? 이렇게 a1 곱하기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지금 한 칸씩 밀려서 쓰고 있습니다. 다시 a1r에다가 r을 곱할 거니까 얘는 얼마? a1 이렇게 r의 제곱 나올 거 아니냐. 인정. 그 옆에 거는 a1 이렇게 r의 몇 제곱? r의 세제곱 더하기 쭉 가서 여기는 a1 r에 이렇게 n 빼기 1제곱이 나올 테고 더하기 맨 마지막 거는 한 칸 밀렸으니까 a1 얼마? r에 이렇게 n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가능할까요? 자, 그런 다음에 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뺄 거야. 뭐 한다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자. 자, 빼니까 좌변식의 모양은 뭐만 남냐면 이렇게 남겠지. 1 마이너스 얼마 r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n. 우변식의 모양은 어떻게 돼버려? 자, 빼는 과정을 봤더니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니까 이렇게 사라져.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사라지겠지. 지금 빼고 있으니까 뭐 한다고? 이 위에 있는 값과 아래에 있는 값이 이렇게 사라진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사라지겠지. 자, 그럼 뭐만 남게 되냐면은 요것만 남게 되겠지. 얼마? A1에서 뭘 뺀 거? 이렇게 A1 이렇게 R의 n승을 뺀 거. 물론 이 녀석도 A1으로 묶어 쓰게 되면은 A1 얼마? 1 마이너스 이렇게 R의 n승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야.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 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식을 구했다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식을 구했잖아. 근데 우리가 구하는 녀석은 무엇을 구하는 건데? 주어진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즉 이렇게 sn을 구하는 과정이지. 뭘 구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sn을 구하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은 양변을 뭘로 나눈다? 양변을 1 빼기 r로 나누라. 뭐로 나누자고? 이렇게 1 마이너스 r로 양변을 나눌 거다. 다만 1 빼기 r이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r이 뭐가 아닐 때 r 값이 1이 아니면은 얘가 0이 안 되겠지. 따라서 r 값이 1이 아니라면은 1 마이너스 r로 양변을 나누니까 오른쪽 식의 모양도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 얘를 뭐로 나눠라? 1 마이너스 이렇게 r로 나눠라. 가능할까요? 그 값이 어디에 있다? 바로 여기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 여기 있잖아. 여기. 보여? 에이, 안 보여. 빨리 보인다고 말을 해줘. 결국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은 1 마이너스 r분의 a 얼마? 1 마이너스 r의 n제곱. 괜찮을까? 자, 그리고 이렇게 구한 분모와 분자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곱하자. 뭘 곱해? 마이너스 1. 여기도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니까 오른쪽과 같이 어떻게 나온다? 얘는 r 빼기 1분의 그 다음에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1과 r과 1의 위치가 바뀌는 모양도 여러분들은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정? 확실히? 리얼리? 진짜지?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구한 녀석은 r이 뭐가 아닐 때, r 값이 1이 아닐 때라면서. 맞아. 왜? r 값이 1이면은 0이니까 나눌 수가 없겠지. 그럼 만약 r 값이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게 될까? 얼마일 때? r 값이 1일 때. 얼마일 때요? r 값이 1일 때. 자,
R 값이 1 나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지? R 값이 1 나오게 되면은 요 첫 번째 주어진 식을 잘 봐봐. 어디 여기요. 자, R 값이 1이라면은 첫 번째 항 얼마? A1. 그럼 두 번째 항도 뭐가 나와? R 값이 1 나왔으니까 얼마? A1 이렇게 나오겠지. 세 번째 항도 뭐가 나와? R 값이 1이라면은 A1. 이 뭐야?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첫 번째 항만 몇 번 나온다? 첫 번째 항만 n번 나오는 거니까 r이 1일 때에는 첫 번째 항 곱하기 n 이렇게 쓰면 되겠지. 당연히 얘는 그다지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등비수열의 합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뭘 보겠다고? 등비수열의 합의 특징. 여길 봤더니 잘 봐봐. 우리가 방금 등비수열의 합을 이렇게 구했는데 생각입니다. 요 A는 의미하는 바가 뭐였었지?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바뀌는 값이냐? 안 바뀌는 값이냐? 첫 번째 항은 당연히 안 바뀌죠. 그럼 밑에는 뭐가 나왔는데? 밑에는 R이 나왔으니까 공비잖아. 공비는 일정한 값이잖아. 그러면은 여기 요 부분 있지? 어느 부분이냐면은 요거 R 빼기 1분의 요 R 빼기 1분의 이렇게 A를 얘는 상수값으로 놔도 상관이 없을까? 뭐로 놓겠다고? 상수값. 뭐로 놓겠다? 요 파란 부분을 이렇게 상수값 이렇게 C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C. 자, 그러면은 요 식의 모양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가 C 곱하기 얼마? R의 N제곱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C가 요런 대략적인 모양이 등비수열의 합의 모양이 된다. 이걸 외우란 얘기가 아니야. 그럼 얘는 등비수열의 합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이겁니다. R의 n승 앞에 있는 요 계수 부분과 요 뒤에 있는 상수항 부분 있지? 요 두 개 합이 얼마 나와? 0인 거 보이냐? 뭐라고? R의 n승이다. 누구? 요 R의 n승 앞에 있는 요 계수인 요 C랑 요 뒤에 있는 상수항 있잖아. 상수항. 요 두 개 더한 녀석이 항상 얼마 나온다고? 항상 0이 나오게 된다. 걔가 뭐라고요? 걔가 등비수열의 합의 모양이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해를 했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의 모양이 요 합의식이 이렇게 나왔대. 이렇게 얘가 2 곱하기 이렇게 3회 n승 더하기 얼마 이렇게 나왔대. 그럼 이 녀석이 등비수열의 합이 되려면 A가 뭐가 되면 될까? 뭐라고요? 요렇게 주어진 요 식의 모양이 요 식이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A가 뭐가 되면 된다고? 방금 했잖아. 3의 n승 앞에 있는 요 계수랑 누구? 요 뒤에 더해지는 요 상수항 요거 두 개 합이 즉 얼마? 2 플러스 A가 뭐가 되면 된다고? 이렇게 0이 되면 된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주어진 녀석은 어떤 수열의 합이다? 등비수열의 합이다. 이해가 될까요? 리얼리? 진짜? 믿어도 되겠지? 넘기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 봤더니 뭐가 나왔냐? 그렇죠. 원리합계. 우리는 원리합계를 이미 배웠습니다. 원리합계를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은 지수에 활용해서 배웠었지. 자, 원리합계의 의미. 자, 조금 중요하니까 잠깐만 봐봐요. 잠깐만 기다려줘봐. 자, 뭐라고요? 원리합계 의미. 우리는 원리합계를 어떻게 배웠냐면 이거 월, 리, 합, 계. 얘는 의미가 요 단의 의미가 이거였었더라. 이렇게 단의 의미는 이렇게 원금 무슨 금 이렇게 원금과 이자의 뭐를 이렇게 합을 계산하는 방법. 뭐라고? 이렇게 원금과 이자의 합을 계산하는 방법. 얘가 바로 원리합계였었죠. 그 우리가 원리합계는 언제
언제 사용했었지? 자, 기억날까? 빨리 기억이 난다고 해줘. 와, 머리를 빨리 쥐어 뜯어 봐봐. 우리는 원리합계를 어떤 문장에서 사용했냐면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값들이 일정한 비율로 어떠한 값들이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뭐로 이렇게 비율로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증가 또는 이렇게 뭐 할 때 이렇게 감소. 뭐라고요? 어떠한 값, 예를 들어서 돈 혹은 어떤 물질의 양, 몸무게 이런 것들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할 때 우리가 뭘 썼다? 바로 원리합계를 썼었고, 원리합계를 구하는 공식은 바로 이거였었더라. 원리합계 구하는 공식, 요 A는 뭐였었더라? 요 A는 맨 처음에 주어진 양,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물질의 무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괄호 열고, 여기는 얼마? 1. 그 다음에 뿔마 이렇게 R, 그 다음에 여기 N제곱 이렇게 쓴 것이 바로 원리합계를 구하는 공식이었다. 다시 A가 의미하는 바는 뭐였다고? 맨 처음에 주어진 물질의 양 혹은 돈의 액수 혹은 몸무게 이런 것들. 자, 뿔마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플러스는 증가할 때 마이너스는 감소할 때. R은 뭐였습니까? R은 일정한 비율, 일정한 비율. 요 N은 뭐였었는데 요 N은 증가한 횟수. 뭐라고요? 증가한 횟수. 기억나? 진짜?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초에 1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을 저금하면 저금 얼마 이렇게 100만 원. 자, 연이율 몇 프로? 이렇게 연이율 이렇게 10% 이렇게 10% 몇 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자, 그러면은 10년 후에 내가 저금한 100만 원이 돈의 액수가 바뀌어 있겠지. 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가 붙게 되니까 이자가 붙을 거니까. 가능할? 진짜?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자, 요 100만 원은 맨 처음에 뭐라고? 요 100만 원 맨 처음에 주어진 금액이니까 원금이잖아. 그럼 얘를 계산한 방법 이렇게 원금이 100만 원 나왔으니까 10년 후에 금액은 100만 쓰고 곱하기 괄호 열고 자, 일정한 비율 여기서 일정한 비율을 매년 몇 퍼센트씩 10%가 나왔으니까 읍스 매년 몇 퍼센트 10% 나와 있잖아. 자, 그러면은 매년 10%씩 증가하는 거니까 요 괄호 안쪽은 얼마? 1 플러스 얼마? 10%니까 0.1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연이율이 나왔으니까 매년 증가하는 건데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즉 몇 번 증가했다는 거야? 10번 증가하는 거니까 요 위에다가 뭘 써라? 이렇게 10을 써라. 이런 식으로 어떠한 물질의 양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소할 때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물질의 양 혹은 돈의 액수를 구할 때 우리가 뭘 쓰겠다? 원리합계를 쓰겠다. 언제 쓴다고? 이거와 같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혹은 뭐 할 때? 감소할 때. 공식이 뭐라고? A 괄호 열고 1 플러스 마이너스 R 전체 몇 제곱 N제곱. 가능하지요? 레알 진짜 믿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뭘 배웠다고? 자, 새로운 수열 등비수열을 배웠습니다. 등비수열의 의미 그리고 등비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인 뭐? 공비. 그리고 등비수열의 규칙성을 나타내는 등비수열의 일반항도 배웠지. 맞아. 자, 그리고 걔를 이용해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도 유도를 해봤습니다. 뭐라고? 등비수열의 합 1 마이너스 R분의 첫 번째 항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R의 N제곱. 뭐라고요? R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괄호 열고 R의 N승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리합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고 원리합계 공식도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등비수열이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를 유형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고. 너무 쫄지는 말고